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예상했던 양적 긴축이 조금 빨리 언급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시장 부진이 전개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거래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고 중소형주에는 매기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 금리 인상보다는 낫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국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부정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은 발작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나쁜 건 맞는 거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양적 긴축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어쨌든 국채 금리 가격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예. 이렇게 됐을 때 시중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 이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빨리 나온 것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보다는 더 강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2004 년에서 2007 년까지 이 4 년간 강세장이 있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2005 년입니다. 이때 하면서 뭐냐면 너무 늦게 했다. 예, 그래서 2007 년에 버블이 끼고 2008 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자성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늦게 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양적 긴축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빨리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4월에 물가가 예상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고 이래서 5월 달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는 내일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 상단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변동성 범위 상단에 이제 여기서 밀리면 이제 하단에 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2600선대를 다시 구경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고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아야 그래 이제 또 기간 조정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기대할 부분이 없고 중소형주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예, 코스닥은 오늘 지수가 또 부진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코스피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자마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유상증자 5천억을 하고 무상증자를 2주씩 줘서 3주를 줬나?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상증자를 좀 큰 규모로 해서 이걸 상쇄를 시키는 이런 그 증자안을 내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5% 정도 유상증자하는 거 크게 문제 없지 않냐. 예, 맞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 왜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조 원도 안 됩니다. 1조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5천억을 조달한다. 주식 수가 늘어나서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건데 그나마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체 주식의 5%만 늘려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5천억 가지고 부채도 상환하고 신기술 개발에 또 투입을 하고 이렇게 돼서 5천억의 값어치를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나은 건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또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그래서 밑에 작은 종목들이 분전하고 있지만 지수를 견인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소형주들의 영향력이 늘어날 때까지 그럴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기대 이상으로 시원하게 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충 그냥 다방면으로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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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GMP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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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한 종목 있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이 많으면 이제 다양한 종목을 보게 되니까 좋고, 종목이 이렇게 적으면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을 볼 수 있으니까 좋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VT, 네? 종목명을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MP? 종목을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게 VTGMP. 예. 네. 기간 조정 받고 돌아서는데, 이거는 추세가 돌아선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완만하지만 하방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라는 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만큼의 추세하고 여기서 이만큼의 추세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길수록 지엄하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짧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형성이 됐을 때, 이 당시에는 돌파하고 다시 좋아지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근데 이 2년 동안 이런 하방입니다. 2년 동안 하방의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이, 추세라는 건 결국 해 나가던 걸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죽는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실 거면 떨어지는 60주선 정도, 한 8,000원까지를 한계로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8,000원부터 매물이 되게 두텁습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짧게 보시고, 이거 8,000원 가면 정리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8,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더 고민해봐야지, 조금씩이라도 줄여야지,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이 짧은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 TLI에서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TLI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요 과거에 한번 시세를 내고 죽은 상태, 그리고 여기서 부딪힌 상태니까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단기 조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근데 이 TLI가 제가 과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낮고 최대주 지분율도 낮은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최대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반하는, 상호간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최대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에 대한 부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 변경이 나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소액 주주들 뭉쳐서 소액주들이 뭉쳐서 최대 주주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합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진지하게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합원이 조상준,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가? 예. 이렇게 해서 한 13명, 4명, 14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소액 주주들이 뭉쳐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조상준이 아마 이 5.32%일 겁니다. 이 5.32%가 저쪽으로 가게 되니까 특수관계인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면 최대 주주 쪽은 뭐한 12% 정도? 그리고 이쪽은 15% 정도. 그러니까 일단 최대 주주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주목을 하고 있냐면, 당연히 뭐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도 소액 주주들의 권리 행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새삼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줄 것인지. 일단 확인한 건 저게 제가 나서면 법원에서 무조건 나쁘게 판결을 주니까. 예, 그렇고. 근데 이 자산운용사가 하니까 판결이 아주 우호적이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도 자산운용사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무슨 돈으로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조합이 법원에서 우리도 1년 보호해서 할 거고 최대 주주 공시도 냈고 뭐 소액 주주들 뭐 금방 팔고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경영 참여할 것입니다. 요게 만약에 법원에 먹혀 가지고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로 보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의 형태로 가는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볼 만하고, 그러면 이 주주 운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TLI가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할 만큼의 어떤 상태냐. 지금 본업은 좋지가 않은데 자산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이 회사가. 옛날에 훨씬 더 괜찮았는데 계속 적자 내고 까먹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주주들 간에, 아니 회사가 우리도 투자자인데 계속 적자 내고 당신 뭐 월급만 잘 챙겨가고 이러면 우린 뭐냐? 뭔가 안 될 만한 사업이면 접어라. 더 이상 돈 까먹지 말고. 요게 아마 다수 주주들의 의견일 거고, 최대 주주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무원처럼 그냥 계속 해가지고 나 월급 받아갈 거고 내 회사인데 왜 니네가 참견이냐. 10%밖에 안 되는데. 요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 공시까지 나왔으니까 이 날벼락 맞은 기분이지 않을까, 최대 주주는. 예. 보호해서 걸렸으니까 어떻게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망가뜨리려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스탠드가 어떤지 이걸 판단하고 앞으로 주주 운동의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토비스도 그렇고 TLI도 그렇고 제가 다 이전에 언급을 했던 주주 운동 대상이 될 만한 종목이다 언급을 했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될 만하냐 했을 때 이 HK라는 종목이 조금, 예,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도 양호하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2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제법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물을 보내줘 가지고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를 했었는데, 제가 기준을 잡은 건 이렇습니다. 2,000원 이하면 이 종목은 너무 최대 주주가 주가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거다. 그리고 2,500원 이상이면 뭐 일반적인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너무 튈 정도로 저평가는 아니다. 즉 너무하네, 관리 너무 안 하네, 이렇게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요 이하면 매수가 괜찮고 요 이상이면 매도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대로 대응을 하셨으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종목 말고 그럼 그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겠냐 했을 때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적정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느냐. 그 형성하는 게 주주들이 문제냐, 최대 주주가 문제냐, 아니면 둘 다 문제냐. 이 부분에서 이제 주주 운동의 큰 기둥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다라고 하면 그래 단타만 치고 믿음이 없는 주주들 대신에 우리 믿음이 있는 주주들이 들어가겠다.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바뀌시면 주가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이제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한다면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요런 구조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부합을 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오늘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나노라는 종목입니다. 이 나노는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도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8.5%입니다. 8.55%. 이거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이 447억. 8.5%. 그러면 한 10% 산다 해도 45억이면 삽니다. 뭐 서울에 좀 일반적인 것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으로 회사를 하나 사버린다. 뭐 요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전환사채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8.55%의 실제 그거보다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 회사가 어쨌든 뭐 시가총액이 낮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관심을 심하게 가질 수는 없는 이유가 계속 적자가 난다. 본업에서 영업이익이 나는데 순이익이 작년에 104억 마이너스였고 올해 153억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57억을 까먹어가지고 순자산이 620억 정도 하다가 지금 34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환경 쪽 비중도 크고, 네, 그리고 뭐 미래에 어떤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뭐 주주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풍강이라는 종목입니다. 풍강은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로 다소 많습니다. 아니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대 주주하고 이 회사하고 이율 배반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하나 잘못이 있다면 주가가 너무 낮다, 그거를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풍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8월 결산입니다. 이거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12월 결산으로 바꾸는 거, 요거는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흑자도 나고 순자산 규모도 한 6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46억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중소형주가 이렇게 저평가다라는 것은 대부분 뭐 토지나 공장 같은 거에 대한 재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큰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제품과 그 전기차용 부품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영업이나 사업 확장을 시도를 할 그런 어떤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 뭔가 좀 액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주가가 저평가인 상태니까, 그러면 최대 주주의 문제가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주주 구성을 바꾸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코아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또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부담이 크고 시가총액 규모가 349억으로 낮은데 대신에 또 순자산 규모도 190억입니다. 다만 이 190억이라는 순자산은 그 이 공장 위치가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에 비무장지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못하고 있고 그게 풀릴 것이다라고 한 이 시점에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90억으로 잡혀 있지만 이거보다는 실제로 많을 것이다. 다만 많다고 해도 이 지금 시가총액 수준밖에 안 될 텐데 거기서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적자를 내니까 주주들이 가서 믿음을 가지는 주주들이 들어간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우린 믿음이 있어요라고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을 가지려면 회사 적자도 안 나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과 적자 계속 나고 순자산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자본 잠식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 입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뭐 앞으로 주주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해보면 HK 주가가 낮았을 때 사실 가장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율 배반적인 측면 그 최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걱정은 나노 8%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저평가 정도로 봤을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풍강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더 낮으니까 가격이 싸다는 어떤 장점은 있는데 그 외에는 믿음을 가지기 힘든 구조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 엑스큐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딱 300억입니다. 상장 가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 회사가 적자가 크게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소폭이나마 흑자가 나고 있고 순자산 가치가 한 235억 정도? 그리고 이건 또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상장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서 그나마 좀 즉흥적이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줄 만한 의사결정이 그나마 덜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27.25%로 적지가 않은 뭐 적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요 회사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안 갈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주주 구성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오를 만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죽은 상태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는 다수의 종목들과 달리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아주 여기서 훨씬 더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실적이 아주 좋아지거나 뭐 등등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당장 관심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또 명쾌한 걸 좋아하시니까 현 시점에서 그럼 뭐가 제일 유력하냐라고 하면 뭐 풍광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그나마 근데 이게 이 맛에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자산 운용사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자문사나 투자 일임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개인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주주들의 권익 찾기다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는 훨씬 그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TLI 그 조합에서 소송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앞으로 뭐 조합 같은 거 뜻이 맞는 분들 이렇게 같은 주주들끼리 뭐 규합을 해서 조합으로 가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할 만큼 입맛에 맞는 그런 상태인 종목은 없다라는 거. 요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부진했는데 뭐 오른 종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놀루션. 예, 뭐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제놀루션이 1분기 실적이 그냥 평소대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373억이고 지금 실적 추이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예, 실적만 놓고 보면 곱하기 3배 정도 돼야 되는데 뭐 그 실적이 계속 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금까지 실적을 내서 자산이 어떻게 보완이 됐느냐? 2019년에 26억인데 기술 특례 상장하면서 자금 조달하고 실적 나고 이렇게 해서 613억이 됐고 순자산이 작년에 82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200억대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저평가 종목이 될 것이고 이 제놀루션이 사업하는 이 분야에서 저평가 종목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분을 반영한 주가 흐름이지 않는가 싶고. 네, 그리고 우진플라이 뭐 특별한 부분 없이 그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오늘같이 시장이 나쁠 때도 그래도 상승 전환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보 같은 경우는 불투명 그 썬팅 자동차용 썬팅 그리고 우진플라임은 요 속이 빈 예, 플라스틱 예, 그 뭐라고 하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퍼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게 이게 경량화에도 좋고 그리고 이 충격에 대한 흡수도 훨씬 더 좋답니다. 이게 비어 있는 게 강도도 더 좋고 그래서 각각 상부나 뭐 우진 플라잉 같은 경우는 히트 상품이 있을 거고 앞으로 예, 그랬을 때 그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배기겠느냐? 근데 우진 플라임은 지금 이미 실적을 내고 있고 상보는 앞으로 실적을 낼 거고 이렇게 되니까 우진 플라임이 좀 더 가까울 텐데 주가는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좀 다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오르고 조정받고 2차의 상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영신금속도 뭐 비슷한 비슷합니다. 뭔가 한 방 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상의 건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은 좋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아이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하고 이렇게 기업 분할 해가지고 두 개 합친 시가총액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 3년 전에 4만 원 정도 하는 회사가 이제 10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기업 가치도 10배가 올랐느냐 그러면 안 올랐습니다.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품인데 그나마 이제 올라갔는데 실적이 이렇게 따라줘서 채워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거품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1000개 중에 1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뭐 셀트리온이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지니기도 했었지만 결국 끝에 가니까 걔네들이 계속 상승해서 큰 기업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를 했고 그 유상증자로 인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도 같이 하니까. 그럼 무상증자 규모를 보통 무상증자가 이제 호재는 아닌데 재무적으로 자신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을 본다면 주가가 내리는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5천억을 조달을 하고 예. 그래서 31만 원의 신주를 찍고 갑니다. 예, 그리고 무상증자
아니, 따로 봐야 되겠구나. 무상증자? 여기 어디? 예. 음, 5천억을 모집을 하고,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 그냥 뉴스로 검색해야 되겠네. 예, 무상증자 결정. 한 주당 3주. 그리고 주식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수가 적으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이라서. 그래서 총 한 2천만 주 이상 되는 주식이 8천만 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부분을 상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주가도 빠지게 되고 권리락 나오게 되면 이제 한 10만 원대에서 오가게 될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지고 무상증자 했을 때 그 단위가 아주 작아져 버리면 좋은데 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 결국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1,000억 정도 이익을 냈고 올해도 2,000억 이상 이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유상증자 하는 것보다 예, 그냥 뭐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사도 되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이 주가에 대해서 추가 상승의 어떤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봤을 때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고 나면 아마 주가가 다시 회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코스닥 종목들은 걸핏하면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그나마 주가 높을 때 했으니까 적게 주식을 찍어내서 다행이고, 만약에 주가 낮을 때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 그럼 주식 두산중공업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주식 수가 희석이 돼가지고 기존 주주들은 아예 회복 불능이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나마 나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전자 뭐 저점 위협하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반대되는 입장의 종목. 예, 고려아연을 보면 이제 오늘 드디어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고려아연이. 근데 고려아연이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결국 고려아연처럼 비철금속 세계 1위 업체고 이 재련 마진이 더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원료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3중으로 수혜를 보게 됩니다. 마진이 좋아져서 수혜를 보고 원료로 갖고 온 거 가격 올라서 좋고 제품으로 생산해 놓은 거 출하 전에 또 가격 올라서 좋고 이렇게 3중으로 수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고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주가가 20% 정도 달리는 게 적정한데 그것보다는 좀 달릴 것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회사가 주가 흐름을 보면 오랫동안 또 뜸을 들였습니다. 요 구간에서. 사실 여기 도달한 걸로만 치면 2011년에 도달했는데 10년 동안 사실 제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인플레이션도 나왔고 통화 가치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실상 한 30% 빠진 거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그랬을 때 조금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반응이 가장 좋은 종목이 고려아연이다. 그리고 신고가니까 지금 현재 고려아연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이 수익인 상태입니다. 쉽게 던지지 않는다. 라고 봤을 때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제로에 비해서는 잘 버팁니다. 지금 북미에서 미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화재 많이 나네? 리콜 업체 벌써 5개 업체나 되네? 이거 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 분리막을 나중에 이게 충전할 때 팽창을 하면 분리막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난다라고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구조기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싼 조치가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분리막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뭐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한테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물론 그리고 앞으로 보호 확양 물량들 쏟아지면 그런 수급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큰 악재라고 봤는데 시장은 오히려 잘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4월 말에 어쨌든 털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주가를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자기들이 때려서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수익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 방어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버티지만 4월 말에 보호 확양 물량이 풀리게 되면 훨씬 또 나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항상 40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한 종목 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저점 위협하는 게 맞고 고려아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낸드 쪽에서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는 삼성이나 도시바 그리고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면서 3파전 양상이 됐는데 D램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만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황금 분할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해먹습니다. 근데 낸드는 샌디스크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그 도시바의 어떤 키옥시아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경쟁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쟁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이기려면 기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선도를 하고 마이크론이 양산 쪽에서는 미약 하나만 마이크론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은 도시바, 키옥시아가 갖고 있고 그럼 이 3개 업체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웨스턴 디지털, 뭐 인텔은 이제 SK 하이닉스 인수했으니까 괜찮은데 웨스턴 디지털을 어떻게 하면 날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 SK 하이닉스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중국에 코로나 퍼지니까 중국 공장 셧다운 돼버리면 생산량이 40%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후유증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부진한데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만 달리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꼴사나웠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계속 지수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당장은 낮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훨씬 낮지만 단기 흐름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큰 상태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